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그리고 교통대책 관련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죠. 국토부 홈페이지 가시면요, 해당 보도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청약 관련 진행 방법, 사전 청약 절차 등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교통 대책 그리고 일정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홈페이지가 생겼더라고요. 해당 홈페이지에 보시면 입주 자격이나 선정 방식, 소득 자산 기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해당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이 진행될 입지들은요, 총 30곳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면 7월부터 10월, 11월, 12월 걸쳐서 일부 물량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요.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도 생각하셔야겠죠. 그럼 교통을 중심으로 어떤 입지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확인하실 때는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이 개발 카테고리 활용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교통 노선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 시장의 최대 교통 호재는 뭔가요? 네, GTX죠. GTX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GTX 정차역이 위치하게 되는 입지는요, 고양 창릉지구,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 그리고 과천 과천지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교통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A노선의 고양 창릉, B노선의 남양주 왕숙, C노선의 과천 과천, A, B, C 노선별로 하나씩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아닌데요. 사전 청약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파주 운정 3지구에는 GTX-A 운정역이 들어갈 계획이고, 양주 회천에는 GTX 덕정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갈매 역세권 같은 경우도요, GTX B노선 별내역과 맞닿아 있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GTX D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김부선이 지나가게 될 곳에 부천 대장지구도 포함이 됐죠. 근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김포에서 부천을 잇는 구간의 노선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연장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큰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GTX가 들어가는 사전청약 입지들은요, 고양 창릉, 그리고 파주 운정, 그리고 부천 대장, 양주 회천, 구리 갈매 역세권,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과천 주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GTX 말고 다른 추가적인 교통 대책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고양 창릉지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릉지구는 사실 3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망만 놓고 보면 대장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GTX A 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갖춰진 곳이니까요. 그리고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고양선 신설이 4차 철도망에 반영되면서 6호선 세전역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고양시청역에서 창릉신도시를 지나서 세전역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죠. 아직 구체적인 입지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추후에 예타조사하면서 결정이 될 거고요. 다음, 남양주 왕숙지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왕숙지구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한 교통 호재를 가진 곳이죠. GTX B노선에 이어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내용 9호선 연장이 있죠.
서울 강동에서 하남을 지나서 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9호선도 좋은 평가를 받는 노선 중에 하나죠. 남양주에서 강동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왕숙지구도 교통 대책이 굉장히 빵빵한 입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근데 왕숙 1신도시와 2신도시의 입지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점 꼭 체크하셔야겠죠. 다음으로 과천지구입니다. 사실 말이 별로 필요 없는 곳이죠. 과천의 입지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GTX-C 노선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알려졌듯이 복정에서 수서, 과천을 잇는 위례 과천선이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보시면 바로 옆에 계양 테크노밸리도 같이 있지만 철도망 계획이 대장 신도시에만 계획이 되면서 운명이 좀 갈렸다고 볼 수 있겠죠. 추후에 계양지구에도 어떠한 교통대책이 더 추가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비슷한 입짐에도 불구하고 대장 신도시의 교통대책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면서 향후 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GTX D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포에서 부천을 잇는 구간이 예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대장 홍대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노선은 인천 청라까지 연계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 제가 기존 교통 대책만으로는 철도망의 부재로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러한 추가 교통 호재들이 생기면서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D노선이 강남 연결성이 빠진 상태라서요. 아직도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이나 역곡지구 교통이 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D노선의 강남 연장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곳으로 보이죠. 다음으로 아직 네이버 부동산에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지만 광명 시흥지구가 있습니다. 광명 시흥 같은 경우 GTX 정차역이 직접적으로 광명 시흥지구에 건설되진 않지만 GTX와 연결될 수 있는 노선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청학에서 노은사동까지 이어지는 제2경인선이 시흥 광명지구의 이제 동서축을 관통하게 될 거고요. 시흥 대야에서 목동을 잇는 신구로선이 광명시흥의 남북축을 관통하게 됨으로써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그리고 신안산선, GTX B 노선과 연계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죠. 하남 교산지구는요, GTX 노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3호선 오금역에서부터 하남시청역까지 3호선이 연장될 계획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죠. 사실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입지 자체가 강남과 멀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교통망이 들어가는 곳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곳들 중에서 광역교통망 눈여겨보실 만한 곳들이 또 있죠. 신안산선 라인의 안산 장상지구, 그리고 7호선 까치울역이 있는 부천 역곡지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전청약 일정을 좀 보면요. 제가 언급했던 눈여겨보셔야 할 지역들은 대부분 10월, 11월, 12월에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는 10월이고요. 하남 교산, 양주 회천, 과천 주암 11월이고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안산 장상, 구리 갈매역 세권 다 12월입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가점 1점이라도 더 높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사전 청약 준비에 대한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꼭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죠. 본 청약까지 진짜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칫하면요, 이 사전 청약이 정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LH 사태로 지금 토지 보상도 멈춰 있는 상황인데 착공하고 본청약해서 입주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겠냐는 거죠. 물론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고 예정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분명히 시간적으로 여유는 꼭 생각을 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수익 공유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다시 되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껴서 아파트, 내 집 마련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 것도 맞는데요. 향후의 교통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점이 될 곳들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지금 입지 떨어지는 곳들 매수할 바에는요, 좀 걸리더라도 대장 입지들 기다리는 게 더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답이니까요. 그럼 지금 이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한 이후에 4월 29일에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공청회도 진행이 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 보면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용과 변한 게 크게 없습니다. 단계가 나오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리고 국토종합계획 이런 상위 계획들이 방향성에 부합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보다 더 하위 계획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내려가는 겁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도 결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보시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나왔던 내용 거의 그대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광역교통 계획 내용 중에서요,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규 환승센터 사업에 포함된 곳들의 목록입니다. 이 지역 중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0곳 일정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말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할 곳들이 있죠.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요, 상위 계획들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환승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개발 방향 자체가 TOD 개발, 대중교통 중심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교통 결절점, 거점의 역할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곳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GTX 같은 광역교통망 철도와 연계돼서 환승센터로 계획된 곳들, 그리고 그런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질 곳, 부천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대곡역, 그리고 용인역, 이 세 곳 정말 눈여겨보셔야 할 대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은 제가 향후 부천의 거점이 될 곳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계속 정말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역, 구성역 있는 곳이죠. 그리고 구성 역세권이나 다름없는 용인 플랫폼 시티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곳 중 하나고요. 그리고 대곡역, 지금 몇 개의 노선이 크로스되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정말 거점이 될 곳 중 한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당연히 관심 가지고 계셔야겠죠. 또 5월 10일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동탄 디에트르 청약이 기다리고 있죠.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법한 대장 입지에 또 너무나 저렴한 분양가로 오픈이 되면서요. 이런 곳이 진짜 로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로또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이런 로또를 붙일 만한 입지들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로또라는 건요, 결국 대장 입지, 호재가 가져다 주는 그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 모두 잘 고려하셔서 사전 청약뿐만 아니라 향후 내 집 마련 플랜을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사전 청약이나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문의는 따로 받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기존 고객분들께 정보 공유해드리는 차원에서 만들어 드린 거니까요.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